혼자 산지 벌써 12년째였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냉장고 반칸 채워둔 반찬으로 며칠이고 버텨도 잔소리할 사람 없었으니까요. 주말엔 집 안가득 음악 틀어놓고 늦잠을 자다가도 가끔은 TV 소리에 묻혀 스르르 잠들어도 좋았죠. 그런데 이상하죠. 어느 날부터 그 고요함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에 앉아 TV를 켜도 화면 속 사람들은 시끄럽게 웃는데 내 웃음은 사라져 있더라고요.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들은 다들 바쁘게 사는 가족들이나 오래 연락 끊긴 친구들뿐. 누구 하나에게 보고 싶다라는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굴 만난다고? 말도 안 돼. 그렇게 마음을 접었다 펴기를 몇 년.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편한 게 계속되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막상 몸이 아프거나 외로움이 깊어지면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혼자서 이 집에서 늙어가는 게 맞을까? 어느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잘 지내요? 단 3글자.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 갑자기 무슨 생각이었을까 스스로 부끄럽고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가 넘어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나 잘 지내. 너는? 단답이었는데 왜 그렇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뛰던지. 12해 넘게 혼자 산 여자가 이렇게 손끝으로 설레다니. 어색한 메시지 몇 번 주고받다 보니 다 잊은 줄 알았던 내 안에 여자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만나볼까? 아무도 없는 거실. 오래된 스탠드 조명 아래서 혼자 웃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내 방, 같은 침대였는데 내 마음만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 갑자기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휴대폰 알람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새벽 2시까지도 내 손끝은 그의 이름 위를 맴돌았으니까요. 하루 종일은 멀쩡하다가도 불 꺼진 방 안에서 오늘은 연락이 올까? 내가 먼저 보내면 너무 들이대는 걸까? 20살 시절에나 하던 고민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면 답장을 기다리는 그 몇 분이 왜 이렇게 길던지요. 그 몇 초 사이에도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피어났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나 생각은 할까? 혹시 다른 사람이 있으면 어쩌지? 그는 내게 짧지만 확실한 신호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었어? 날씨 추운데 혼자 있으면 춥겠다. 누구라도 물을 수 있는 평범한 말인데 그게 그렇게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머리카락 끝이 간질거리는 것 같고 숨길 수 없이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저 안부를 묻고 살짝 마음을 흔들고 그러다 다시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그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합니다. 밤새 휴대폰 불빛에 눈이 시려도 좋았고 그의 이름 석자가 내 화면에 뜨면 가슴이 다시 열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물었습니다. 같이 밥 먹을까?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밥 한 끼? 그게 뭐라고? 그 몇 글자를 읽는 순간부터 머릿속은 이미 카페, 식당, 그와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내 모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 손바닥에 땀이 차 있더군요. 창문 너머로 부는 바람은 아직 차가웠는데 내 마음은 한여름 같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이 나을까? 너무 칙칙할까? 밝은 색은 나이에 안 맞을까? 그러다 결국 평소엔 입지도 않던 얇은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조금 파인 목선이 거울에 비쳤을 때 낯설었지만 묘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온몸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20살 첫 데이트 때보다 더 긴장됐습니다. 그를 마주본 순간
그동안 잊고 있던 여자라는 단어가 내 몸 구석구석을 깨우는 기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그의 손이 내 손을 스쳤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 하나에 심장은 미친 듯이 두드려댔고 나도 모르게 손끝이 살짝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레는 사람이 아직 나였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닫아두었던 거였다고. 식당 유리창 너머로 스치는 바람에도 볼이 달아올랐습니다. 식사 내내 우리는 밥보다 서로의 눈을 더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잡아도 될까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을 때 나는 대답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다시 봄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손을 잡고 걸어 나오는 길, 길가에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우리는 마치 남들이 보지 않는 것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손끝에서부터 팔, 어깨, 그리고 허리까지 서로의 체온이 스며들면서 내 안에 오랜 공백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처음엔 살짝 부끄러웠습니다. 내 나이에 손을 잡고 길거리에서 웃음을 주고받다니. 그런데 잡힌 손이 점점 꽉 조여올수록 부끄러움은 작은 불씨가 되어 몸 안에서 자꾸만 피어올랐습니다. 차 한 잔만 더 할까요? 카페 대신 그가 조심스레 제안한 곳은 근처 작은 모텔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안 된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았는데 말보다 먼저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졌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방 안에 들어섰을 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심장에도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는 서툴지만 부드럽게 내 코트를 벗겨주었고 어색한 웃음 끝에 서로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괜찮아요? 작은 확인에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대답 대신 나는 그의 손을 잡아 내 허리께로 가져갔습니다.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내 몸을 스칠 때 나도 모르게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첫 키스는 짧았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더 큰 갈증을 부풀렸습니다. 입술이 떨어지면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고 내 손은 그의 어깨를, 목덜미를 더 깊숙이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등줄기를 따라 내려오자 작게 떨리는 숨이 방 안에 맴돌았습니다. 한 번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각이 이렇게 선명하게 되살아나다니. 그 순간 나는 내 몸이 아직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허니와 물 한 컵. 그는 살며시 내게 물을 건네며 말했다. 목마를까 봐요. 그 사소한 배려마저 몸을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손바닥이 스칠 때마다 짧은 숨이 새어나왔고 서로가 무언가를 더 원하고 있다는 게,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짜릿하고 자유로운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숨이 내 목덜미를 스쳤을 때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너머로 번지는 촉촉한 촉감. 시간이 멈춘 듯 바깥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서로의 숨소리만 커져갔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부드럽게,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그 밤,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내가 조심스레 중얼이자 그는 낮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더 소중해요. 그 한마디에 내 몸도 마음도 이미 그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내 어깨를 스칠 때 작은 소름이 온몸을 타고 내려갔다. 등줄기 따라 느리게 움직이는 손길은 거칠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멈출 수 없다는 듯 조금씩 깊어졌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손끝의 온도에 집중했다. 심장이 두근거려 숨이 가빠졌고 작은 신음이 나도 모르게 새어나왔다. 그 소리를 들은 그가 내 귓가에 입술을 살짝 댔다. 이렇게 좋은데 왜 혼자 참았어요? 속삭임이 귀를 간지렸다. 대답 대신 내 손이 그의 등을 더 깊이 끌어안았다. 서로의 몸이 딱 맞닿자 얇은 옷 사이로 전해지는 체온이 너무도 현실적으로 나를 덮쳤다.
조심스럽게 내려오던 손끝이 허리선을 지나 허벅지 옆을 스쳤을 때 숨이 막힐 듯 간지러웠다. 나는 작게 몸을 비틀며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내 목선을 타고 내려올 때마다 잊고 살았던 내 몸의 감각이 하나씩 깨어났다. 한참 전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에선 느껴보지 못했던 떨림. 그 떨림이 다시 내 살을 적셨다. 내 손가락은 그의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조심스럽게 키스를 이어가는 입술이 어느 순간 더 깊어졌고 숨소리와 작은 신음이 방 안에 가득 맴돌았다. 나는 머리카락을 살짝 쥐고 그를 내게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몸이 조금씩 침대 위로 눕혀지고 그의 손길이 등 뒤로 파고들었다. 괜찮아요? 또다시 물어오는 그의 목소리에 나는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이 그의 등을 더 꽉 붙잡았다. 옷이 스르르 벗겨졌다. 내 어깨 위로 그의 숨결이 떨어졌다.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입맞춤이 교차하면서 나는 몸을 살짝 떨었다. 그는 내 허리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오늘은 내가 다 기억나게 해줄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오랜 시간 꽁꽁 숨겨둔 갈증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나는 조심스레 그의 얼굴을 감싸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기억나게 해줘 대신 천천히. 그는 웃었다. 그리고 내 목선을 따라 다시 입맞춤이 내려왔다. 느리고 깊고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내 허벅지를 쓰다듬는 손길은 마치 나조차 몰랐던 내 감각을 깨우는 것 같았다. 춤을 고르고 있지만 갈수록 호흡은 얕아졌다. 마치 내 몸 구석구석에 묻어있던 긴 겨울을 그 손끝이 하나하나 녹여내는 것 같았다. 이 밤이 끝나면 내일이 두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머리가 아닌 몸으로 망설임 없는 숨결로 나는 그에게 완전히 열리고 있었다. 그의 손바닥이 내 등허리를 지나 엉덩이를 살짝 감쌌을 때 나는 순간 몸이 움찔하며 숨을 삼켰다. 하지만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내 허리가 조금 더 그 손을 찾아갔다. 조금만 더 해도 돼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귓가를 타고 들어왔다. 대답은 필요 없었다. 내 입술이 다시 그의 입술을 찾아갔다. 혀끝이 살짝 스쳤고 서로의 숨이 뒤엉켰다. 그의 손이 엉덩이를 지나 허벅지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얇은 원피스 밑으로 손끝이 스칠 때마다 피부가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다. 나는 무의식 중에 다리를 살짝 걸려 그 손길을 더 깊이 받아들였다. 살짝 펴진 허벅지 안쪽 살이 그의 손가락 끝에 닿자 작은 떨림이 배까지 전해졌다. 괜찮아요? 그는 다시 물었지만 나는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그의 뒷목을 움켜쥐었다. 입술이 다시 목덜미로 내려왔다. 촉촉한 입맞춤이 쇄골을 타고 내려갔을 때 내 등 뒤로 작은 전율이 퍼졌다. 그의 다른 손은 내 가슴 위로 올라왔다. 브래지어 위로 느껴지는 손바닥의 따뜻함이 머리끝까지 전기를 흘려보내는 것 같았다. 그가 천천히 손가락으로 유두를 스쳤을 때 나는 숨을 참지 못하고 작게 신음했다. 잠깐만. 그 말을 하고도 내 손은 그를 더 붙잡았다.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더 느끼고 싶어서였다. 그의 손이 가슴을 부드럽게 움켜쥐고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릴 때마다 작게 숨이 끊어지고 허리가 들썩였다. 그는 입술로 내 가슴을 덮으며 브래지어 끈을 어깨 너머로 밀어내렸다. 차가운 공기와 그의 따뜻한 입술이 같이 부딪혔다. 가슴을 감싸던 손길이 유두를 살짝 비틀 때 나는 숨을 멈추고 눈을 질끈 감았다. 아랫배가 쿡하고 저릿해졌다. 그의 다른 손은 여전히 허벅지 안쪽에 머물렀다. 손끝이 팬티 위로 살짝 눌러오자 숨이 더 이상 고이지 않았다. 거기 하지마. 작게 중얼거렸지만 내 허벅지는 더 벌어졌다.
그의 손가락이 팬티 가장자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 그리고 살짝, 아주 살짝 속살을 스쳤다. 여기 정말 예쁘네요. 그의 숨결이 귓가를 간지렸다. 나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 없었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속으로 파고들자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듯한 전율이 퍼졌다. 허리를 살짝 들어올리며 그 손을 받아들이자 내 입에서는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가슴을 어루만지던 그의 손길과 허벅지 안쪽을 파고드는 손끝이 동시에 내 몸을 뜨겁게 달궜다. 오랜 시간 굳게 닫아둔 내 몸이 한꺼번에 풀려버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귓가에 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내 몸도 그 숨소리에 맞춰 점점 더 솔직해지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허벅지 사이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간질거림, 가슴을 감싸며 비틀어오는 손끝의 강약, 그리고 귓가를 적시는 낮은 목소리까지 모두가 나를 깨우고 있었다. 나는 지금 온전히 여자였다. 그의 손길이 내 허벅지 사이를 탐색할수록 나는 숨을 삼키며 작은 신음을 흘려보냈다. 손끝이 조금씩 안쪽으로, 더 안쪽으로 파고들자 숨겨두었던 내 몸의 갈증이 거짓말처럼 깨어났다. 한참 동안 멈춘 듯한 심장이 이제야 제대로 뛰는 것 같았다. 그의 손가락은 내 가장 은밀한 곳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머리카락이 쭈뼛서고 작은 떨림이 허리를 타고 등줄기를 훑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들어 올렸다.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온전히 느끼고 싶어서였다. 괜찮아요? 귓가로 흘러드는 그 낮고 진한 목소리에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목덜미를 감싸 안았다. 손가락 끝이 젖어들며 내 숨결이 더 거칠어졌다. 내 허벅지 안쪽이 따뜻한 열기로 가득 찼다. 가슴 위로는 여전히 그의 입술이 맴돌았다. 살짝 깨물고 혀끝으로 달래듯 핥을 때마다 작은 신음이 내 입을 빠져나왔다. 어느 순간 나는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리고 더 깊이 내 몸의 안으로 손을 이끌었다. 더 가까이 와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몸이 내 위로 살포시 포개졌다. 가슴이 맞닿고 배가 닿았다. 서로의 숨결이 얽히며 내 몸의 모든 감각이 깨어났다. 그의 손가락이 안쪽을 부드럽게 파고들었다. 팬티는 이미 옆으로 비켜나 있었고 따뜻한 손끝이 민낯에 나를 쓰다듬었다.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허리가 저절로 움직였다. 가슴 위로 느껴지는 그의 숨결, 허벅지 사이로 파고드는 손끝의 리듬이 온몸을 달아오르게 했다. 나는 그의 귓가에 입을 가져갔다. 조금만 더. 그러자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다. 어깨를 타고 가슴으로, 그리고 다시 올라와 내 귀를 살짝 깨물었다. 손끝은 점점 더 깊이 들어갔다. 익숙하지 않은 쾌감이 내 안쪽을 파도처럼 밀고 들어왔다. 내 손가락은 그의 등을 타고 어깨로 올라갔다. 온몸이 그의 체온으로 덮였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에 우리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다. 그 순간 문득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게 정말 내가 맞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원할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그건 틀림없이 나였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내 몸과 마음이 이제야 다시 깨어난 거였다. 그의 손길이 멈추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숨이 차올라 두 사람의 숨결이 뒤엉켰다. 나는 웃었다. 그도 웃었다. 이런, 내가 이상하지 않아요? 내 작은 물음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너무 예쁘세요. 그 말이 귓가를 파고들 때 눈가에 뜨거운 무언가가 맺혔다. 나를 여자답게 깨워준 손길, 내가 다시 사랑을 믿어도 괜찮다는 그 눈빛, 그리고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슴 끝에, 허벅지 안쪽에 뜨거운 숨결이 남아 있었다. 나는
다시 그의 손을 잡았다.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 오늘 밤은 조금만 더 오래 깨워주세요. 이제는 내가 원하고 내가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의 외로움이, 갈증이, 두려움이 모두 녹아내렸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내 밤은 이제야 시작이었다.